경찰 얘기를 또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이렇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의 도어 스태핑, 증문즉답에서 지난 20일에 있었던 경찰 치안감 인사가 번복이 되었다. 2시간 만에. 치안감이라면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에서 세 번째 높은 세 번째 계급이죠. 높은 직인데, 아니 인사가 2시간 만에 7명이나 28명 인사했는데 번복해갖고 다시 이렇게 재발표가 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정말 큰 이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경로를 한 거 아닙니까? 국기문란이라고 할 이거 정도로. 국기문란이고 어떻게 공무원사에서 이런 일이 그렇죠.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 대통령의 한마디 이건 어마어마한 파장을 갖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어떻게 대통령 결재도 없이 경찰청에서 치안감 인사를 자기들이 싹 이렇게 언론한테 배포를 하고 리리스를 하고 자기 게시판에다 인사안을 올려버리냐 이건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일반 기업에도 사장이 사인이 없는데 결재가 없는데 밑에서 무슨 국장이라든가 무슨 임원이 자기 마음대로 높은 지위를 이렇게 해버리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때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쪽에 힘이 얼마나 셌는가를 보여주는 그렇죠. 하나의 예라고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 경찰 이번에 인사 문제가 생긴 게 그전에는 아마 민정수석실하고 전부 다 내락을 받고 하면은 이게 그대로 거의 대통령 결재가 나니까 이 경찰청에서 민정수석실하고 오케이, 민정수석실에서 오케이 하면은 그냥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전에 이제 충분히 조율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민정수석이 경찰 인사권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올리고 대통령 결재는 그 내정이라고 해가지고 올리고 나중에 대통령 결재를 따로 이제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관보에 나오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걸 이때 관행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여기는 민정수석이 없잖아요. 없죠. 없고 행안부에서 이 행안부의 그 경찰 인사를 담당하는 정책관인가 뭐 치안 정책관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올린 걸 가지고 이 경찰청에서 그냥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치안 정책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제 치안 정책관이 경찰청한테 그 인사 초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초안이죠. 그걸 내려주면서 전에는 민정수석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협의를 거쳐서 내정안이 오면은 바로 발표해도 되는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초안을 주면서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해서 결재를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데 지금 행안부 지금 경찰청에서 그걸 바로 올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안부 지금 입장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행안부 장관의 또 인사권이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그 총경 이상은 전부 다 대통령 결재 사항이지만 일단 내부적으로 조율은 행안부 장관이니까 행안부에서 치안 정책관이 이걸 갖다가 다시 조정해가지고 다시 대통령실에 올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그날 또 그랬던 게 이상민 장관이 해외 출국 예정이어서 이걸 갖다가 그 장관한테 올라간 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장관 컴퓨터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열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도 그날 뭐 6시 15분인가에 출국 이제 했는데 인천공항에 6시쯤 5시인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치안 정책관한테 그걸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컴퓨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시를 한 거겠죠. 다시 경찰청한테 그걸 내려보내고 대통령실하고는 이미 장관이 협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인사비서관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해서 결재 준비하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그 인사라면은 결재 준비를 장관이 그렇게 지시까지 내렸으면은 당연히 대통령실에 결재를 받고 발표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 전에는 민정수석이라고 민정수석이라고 했으니까. 했다 한다면 이번에는 인사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거 안 오고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대해서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직사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 하나하고 가장 대통령이 경로한 게 다른 것 아니고 바로 이게 조직적인 의도적인 불복 내지는 항명 사태 아니냐. 통치권에 대한 항명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그러니까 거죠. 그 이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그 뭐 검찰총장 하면서 어떤 인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이런 걸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도 안 했는데 네. 자기 물론 그게 이제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이 경찰청이 자기 임의대로 올린 게 말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제는 지금 그 행안부에 예. 경찰국이 지금 새로 신설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 예. 인사 그 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번복 소동을 빚은 날 행안부 그 자문위원회에서 경찰국 신설 예. 그걸 지금 건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그때 안 된다고 지금 막그 항명 비슷한 것을 그래서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본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게 지금 경찰들이 지금 뭐 난리더라고요. 예. 경찰국을 통해서 뭐 경찰을 통제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 아, 경찰은 무슨 기관이라고 통제를 안 받아요? 경찰도 통제를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아니, 그럼 경찰의 임무 중에 있죠. 이 수사권, 이거는 사법권에 비슷한 거니까 어떤지 몰라도 경찰이 하는 임무가 수사권만이 아니고 치안 유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이런 데 대해서 경찰국이 통제를 해야지. 그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왜 있습니까? 검찰청이 있는데. 아니 지금 법무장관이 예. 검찰 인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장도 그러니까요.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검찰국을 통해서 예. 검찰 인사도 전부 다 그 이렇게 마련하고 하거든요. 예. 그럼 경찰국의 그 지금 경찰들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들 힘을 너무 키워놨는지 엄청나게 키워.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 행안부 손 떼라. 지금 그 취지거든요. 제 사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필요 없어.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인사도 하고 그러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데요. 예. 아니 이런 어느 국가기관은 어느 기관이든지 다 통제가 필요합니다. 예. 그게 이게 이제 부당한 정치적 개입으로 이걸 왜곡시키는 그런 건 안 되겠지만은 어떤 남용, 그리고 경찰이 지금 힘이 너무 세졌거든요. 예. 세진 기관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또 필요해요. 예전에는 검찰이 했어요. 특히 그 수사권에 관해서는 검사가 지휘권을 가지고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 수사권을 남용할 때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하겠다는 건데 경찰은 그 통제받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를 보는 인사권 사태를 보면요. 어떤 대통령의 권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권위, 네. 이런 걸 조금 훼손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행안부나 대통령이 어떤 뭐 잘 모르고, 이게 이런 걸 하고 있다. 예? 과거 관행에 어긋나게. 예.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이런 행안부의 권위를 무너뜨림으로써 이 대통령과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국 설치 이 부분의 정당성도 훼손시키기는 예. 아니 안 그러고는 이게 사실은 있죠. 이해할 수가 저도 지금 그 아까 말이 버벅거린 게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이때까지 관행이 그랬다는 거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인사라는 게 결재권자 결재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의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중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 조건 그건 정당하니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나 경찰의 일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행정부는 그게 인사, 행정 모든 부분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장관의 받아야죠. 예, 예.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죠. 받아야죠. 예. 그러는 거 자기들은 자기들 멋대로 그냥 별도로 하겠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쟁점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초안을 내려 보냈는데 처음에는 경찰이 설명은 왜 그렇게 잘못 나갔느냐 하니까 실무자가 초안을 최종안으로 이렇게 알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의 착오 잘못으로 인정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행안부하고는 관계가 없다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책임 문제가 소재가 되니까
행안부에서 최종안을 통보받아갖고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하고 말을 바꿔버려요. 근데 또 행안부 말이 또 뭐 있냐 하면은 수정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는 경찰이 또 아무 말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관행이었느냐. 그건 이제 과거 청와대와 대통령실 간의 이제 민정수석실. 민정수석실 그런 데와의 그 기능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렸으니까 관행이었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이번에도 6월 초에 치안정감 그 위에 예. 치안감 위에 치안정감 인사 때도 그렇게 했다고 경찰이 얘기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무슨 소리냐 결제 받아갖고 발표했는데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경찰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국가 기능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의 그런 지휘권까지를 무시해버렸다고 한다면은 이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사태를 보니까 예. 경찰에 대한 통제, 감독이 꼭 필요하네 보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무소 불위 권력으로 놔뒀다가는 경찰 공화국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이 7월 23일 날 이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창룡이가 6개월 이상만 남아도 절대 그럴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해보자. 나도 경찰들 그 불만이 많으니까 인기 내가 한번 이렇게 얻어보자. 할 거 다 하고 나갔다. 지금 그러려고 그런 건데 속은 뻔해요. 그런 김에 이제 경찰이 경찰국 신설한다니까 이거 조직적으로 좀 어떻게 반항을 해가지고 이걸 무산을 시켜야겠다, 이슈화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이런 일을 꾸민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늘 욕먹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경찰 지금 국민들이 이때까지 검찰이 워낙 힘이 있어가지고 어떤 검찰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여준 거 그걸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경찰은 검찰의 지휘하에 있으니까 별로 비난을 안 했다고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면 검찰이지. 근데 지금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권을 다 가지게 되면은 경찰은 정치적 편향성이 검찰하고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경찰 조직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어떤 정리정돈 감사 등을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고, 그다음 경찰의 어떤 권한 무소 불위 권력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이번 기회에 있죠. 아예 원천 봉쇄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사의 원칙이라든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원칙이 있는 것이죠. 예. 경찰청장은 추천을 하는 거고 장관이 제청을 하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결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위선을 지금 다 뛰어넘어 버린 것 아닙니까? 1차 그 초안이 공개된 것은. 더군다나 장관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은 그날 바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인천국왕에 뭐 대여섯시경에 들어오니까 들어오면은 얼마든지 해도 되는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경찰청하고 이 치안정책관도 그 경찰에서 왔을 거 뻔한 건데 그렇죠. 그 사람들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썩 그걸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일단 언론에다가 배포한 것을 네. 기정사실화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김창룡 입장에서는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봐줄 사람이 있지. 저는 그 1차 안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나? 경찰서장이 바로 국장이 돼요.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무슨 국장이요. 차장인가로 갔던데. 그냥 몇 단계를 뛰어보고 막 그랬더라고요. 내가 봐도 야 저도 뭐 언론사 오래 있었으니까 인사의 대충 흐름들은 알잖아요. 근데 이런 인사가 왜 이렇게 됐나? 1차 안을 보면 박해진은 안이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최종안이. 그러니까 일종의 또 알박기 하려고 그랬네요. 그렇죠. 김창룡이도 나가기 전에 봐줄 거 싹 봐주고 나가버리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를 짐작해서 해석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도 봐줄 사람 봐주고 그리고 언론한테 싹 흘려가지고 바로 그냥 이렇게 기정사실 언론에 보도가 나버리면은 빼도 박도 못하게. 과거에는 대부분 이거 난 걸 어떻게 하느냐 또 그러니까요. 이렇게 번복 온다고 하면은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 완전히 망신을 당하니까 그냥 모르지 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노린 것 같죠. 그걸 노린 거예요. 뭐 뻔한 겁니다. 경찰이 하는 행태를 지금까지 많이 봐와서 아는데 그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놔둘 경우 대통령의 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 정부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게 심어놓은
이런 그 문재인 정권에 영합하는 이런 그 인사들의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저항 같기도 해요. 지금 한상혁이 전현희가 다 똑같은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상혁 전현희만 그런 게 아니고 방통위, 방심위에 지금 심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장만이 아니라 예. 그 조직에 지금 뿌리 박혀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조직적인 저항, 예. 이게 결국은 경찰청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거라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항심, 끝까지 인정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어떻게 하면 흔들 수 있을까? 그런 게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만일에 국기문란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겁니다. 이게 행정부라는 거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상명하복, 네. 지휘 체계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실무자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경찰청에도 있죠. 예. 이 하급 경찰관 중에는 지금 진보 성향 또는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지금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정권 바뀌었는데도 지금 방송 3사 보세요. 그럼 뭐 꼼짝을. KBS나 MBC 보면 뭐 바뀌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지금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이런 그 민주적인 어떤 대통령의 어떤 지휘 체계 이런 걸 흔들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이런 그 조직 체계 자체를 이번 기회에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제대로 국가가 굴러가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또 이 바퀴벌레들 있잖아요. 예. 약 칠 때는 들어가 있다가 조금만 그렇죠. 그 약효 사라지면 또 스물스물 기어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도 뭐 국기문란을 말했지만 골치가 많이 아프겠어요,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날 그렇게 또 출근하면서 도어스태핑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느냐. 그 1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뭐 청장이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강문란 이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파장이 크다고 봐야겠지 않습니까? 앞으로 감찰에 들어갈지 무슨 감사원 감사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책임을 질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지게 하고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사람은 취해야 이게 바로잡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단순히 김창룡 청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 전체의 지금 문화가 완전히 조금 그 비정상으로 지금 되어 있다. 근데 실제는 지금 그 경찰청 차장 윤익은 이 사람이 지금 사실상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상태고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자기가 경찰청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경찰청 차장도 입 딱 다물고 있는 거 보면 여기서 물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인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못 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김창룡하고 말하자면 전 정권 때 그 있었던 그 사람들끼리 딱 짜가지고 인사 반란을 지금 일으킨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경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했는데 경찰이 뭐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그건 전혀 못 믿는 게 황운하 씨 보세요. 그 경찰 울산청장 했지만 그 부분을 독립적이고 정치 중립적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 정도로 경찰이 지금 있죠. 어떤 정권마다 경찰을 자기 하수인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변질시켜 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이번에 드러났다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뭐 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야당의 역할인데 저는 그 서영교 지금은 이제 다 물러났으니까 행안위원장 했죠. 그 사람을 비롯해서 전에 그 경찰 관할했던 행안위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을 또 찾아갔더라고요. 가가지고 뭐 윤석열 책임론을 주장한 것까지는 좋은데 경찰이 왜 정부의 눈치를 보느냐 이러고 자기들은 이제 경찰 응원한다고 해가지고 그러고 왔던데 아니 경찰은 정부 눈치 보면 안 됩니까? 경찰이 정부 눈치 봐야죠. 우리가 그거 말한 거는 수사권 이런 거에 독립적으로 누구를 뭐 제거해서 구속시키려 하는데 국회의원이 전화 걸어가지고 그 사람 불구속해 이런 걸 중립적이고 독립 보장하자는 거지. 경찰이 제대로 된 경찰권을 행사 안 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통제를 하면 통제에 따라야죠. 그걸
좋은 말로 하면 통제고 나쁜 말로 하면 눈치 아닙니까? 아니, 경찰이 대통령 눈치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통제를 받을 필요도 없다. 정부 눈치 볼 거 없다. 이렇게 또 그럼 격려를 네 했더라. 맘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그냥 이제 뭐 예. 참 3부에서 이제 4부로 아주 독립해 있나? 예. 본래 4부는 그 언론을 말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한 5부쯤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있어서 이 공직기강을 어떻게 잡느냐, 특히 지난 대선도 거의 박빙의 승부를 벌였고 맞아요. 또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면서 알박기 인사를 다 네. 해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 꼭 경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그러니까요. 조직적인 지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흔들기죠. 이 부분과 맥이 다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국기문란이라고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이렇게 경로를 했고 또 이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 가지고는 국가기강이 잡히겠습니까? 오히려 잘 됐다고 봅니다, 저는. 예. 차제에 확실하게 윤 대통령이 그립을 딱 쥐고 나라를 끌고 가야 이게 나라가 제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시골 지원 근무할 때 조그만 군청 하나에도 있죠. 보면 이 군청의 공무원이 있잖아요. 전 군수파, 현 군수파는 나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군수파는 있죠. 이 지금 현 군수가 이게 물러나야지 다음에 낙선해야지 자기들이 또 승진할 수 있어가지고 현 군수의 어떤 트집 잡기 하여튼 그 뭔가 그 뭐 허가 인허가 과정에 문제 있는 거 없나 불을 켜고 봐요. 그게 지금 군수가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 군수한테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내 가지고 다음 선거에 낙선하면 낙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직적인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저항이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경찰청 문제도 제가 보기엔 비슷한 그런 이 논리로 보면 되겠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